신부 이제 검증이라 그러잖아요. 신부 검증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왜냐면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같이 살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신부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검증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회사 가입을 하면 뭐 우리 회사의 절차나 뭐 지참금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동의를 해갖고 한다 하지만 또 막상 결혼식장에 오면 가족들이 또 반대해서 뭐 이제 문제가 되어 있지만 검증을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로 하는 검증, 뭐 가족관계증명서, 그다음 미혼증명서, 뭐 범죄경력, 건강검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외를 요구하거든요. 신랑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 맞아, 검증한다는 게 그 페이스북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여직원들을 보고 신부 몸 확인해봐라고 그러거든요. 뱃살 튼 거 있는지, 임신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건데, 그 외에는 뭐 그걸 무슨 우리가 측정기를 대갖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결혼 후에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신부의 생활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기숙사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신부들이 있어. 얘는 어떻게 하다, 얘는 밤에 나간다. 이거 알려주는 신부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2명 쫓아나갔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냈고, 짐 싸달고, 신부가 뭐 울며 불면서 신랑한테 전화했는데, 우리 과감하게 쫓아내고, 다시 신랑 들어오라 해가지고, 마치 그 신랑이 그 쫓아나기 일주일 후에 들어오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해갖고, 이렇다, 그만두는 게 맞다. 이러니까 신랑은 내 말을 듣고, 이제 포기한 거지. 그래서 그 신부 짐 싸들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새로운 신부하고 맞선 봐가지고 지금 진행해서 다음 달에 다시 들어가기로 이제 돼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물론 돈은 좀 제가 들지 몰라도 나는 마음이 왜냐면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부들한테도 그래요. 너가 결혼 성공한 게 아니다. 한국 갈 때까지는 언제든지 중간에 포기될 수도 있다. 너가 잘못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돈 요구를 가하게 하거나 뭘 하면 우리가 판단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기숙사에 다른 신부들이 다 봐요. 그걸. 보고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쫓겨나질구나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나는 어떻게 사후 검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랑들 입장에서 이렇게 막 같이 뜨겁게 연애하듯이 막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걸 수습시키는 것도 신랑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판단을 신랑들 보고 해라 거든요. 네가 하고 싶으면 진행을 시켜줄게. 그렇지만은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하면 거의 제 말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 두 명 같이 놀러 가다가 잡혔는데, 그 신랑 둘이 한 명은 그때 와서 맞선 받고 이미 진행하고 있고, 한 명은 지금 채팅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가 많지 않죠. 많지는 않죠. 많으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비율별로 보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10명 결혼시키면 신랑이 한 명 정도 이상하고 신부가 한 명 정도 이상해요. 그래서 신랑이 이상한 거는 우리의 책임을 안 지지만, 신부가 이상한 거는 깨니까, 뭐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런 신부들이 가감하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좀 이해가 되는 게 한참 때라. 한참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 나이 때 뭐 부산에 서면에 나이트클럽 놀러 가고 했는데 친구들이 옆에 있는 막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가 도시 애들 싫어한 거야. 그 잘린 애들이 다 도시 애들이거든. 친구들이 계속 불러대 주말 되면 그런 게 있다니까. 20대 초반 라오스 여성분들이 결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한국 남편의 월급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20대 초반은 개념이 없어요. 20대 초반은 월급보다 신랑의 외모를 많이 봐요. 많이 보고 2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월급이 얼마면 이 정도면 살기 힘들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20대 초반은 우리가 막연히 미국 가면 옛날일 때 미국 사람 잘 산다 이런 느낌처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받는 신랑들이 거의 대부분 월수가 300억이 다 넘어가니까 신랑들이 다 꺼서 고개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크게 월급을 갖고는 바라진 않아요. 지금 맞선장에 와서 신부들이 제일 따지는 거는 실질적인 경제력은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외모를 많이 따지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들은 격렬하게 놓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 성격 급한 사람, 욱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딱 싫어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거의 다 놓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 매니저들이 상담하면서 성격이 급하거나 예의가 없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다 배제시켜요. 우리한테도 이러던데 신부가 한국 시집 가면 그래 안 하겠어요. 그래서 배제시키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여지를 줘요. 네가 끊으라면 끊을게. 그러면 신랑들이 그때부터 담배 금연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 갈 때까지 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결혼하는 경우는 많아요. 끊는지 못 끊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끊는다고 약속을 하면 결혼하는 케이스는 있어도
제일 문제되는 게 성격 급하고 예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여기 이 자리에서 상담해갖고 5분 만에 잘린 사람. 매니저들한테 와서도 예의 없이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가 나한테도 이러는데 우리 신부한테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려보내. 신부가 제공한 프로필이 사실과 다른 경우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생년월일, 호적하고 실제 틀린데 애들은 자기 실제를 알려줘. 우리는 호적을 달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이제 프로필 전화로 통화하면서 받아쳤거든. 그리고 이제 막상 맞선장에 와서 서류 들고 와서 못 틀리 그런 게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름 이제 닉네임을 이름 틀리고 그 다음 틀린 게 뭐냐면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문신 없음 했는데 문신이 나오는 경우. 그거는 뭐냐면 가입할 때는 없었는데 몇 달 지나서 맞선 보러 왔는데 그 사이에 한 거야. 그런 경우 가끔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또 캔슬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거는 이제 맞선장에서도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지만 제일 힘든 거는 재혼인데 초혼이냐, 애가 없는데 애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거겠죠, 사실은. 그 결정적인 거고, 또 우리 계약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로 인해서 파혼을 하면 우리가 무료로 다시 결혼시켜준다고 좀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부분에서 제일 민감해야죠.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되려고 하면 여직원들 보고 화장실 데리고 가서 빈선 있나 이런 거 확인해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남들은 이제 보지 않지만 나는 가족 관계를 때 보면 그 집에 애가 있나 없나가 나오거든요. 애 나이를 보면 대충 나오는 거죠. 그 국제 결혼하면 이제 맞선이나 이런 게 아주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 신부들 보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가요, 한 사람을. 그럼 이제 그 시간 안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랑분들이 그렇지는 않은 건 아니고 이제 맞선을 보고 또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또 다른 신부를 또 보고 하루 혹은 이틀 동안 맞선을 쭉 보고 이제 맞선 볼 신부가 없으면 그때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신랑들은 맞선을 봤는데 바로 마음에 들어 둘 다 더 이상 안 볼래요. 뭐 더 뒤에 좋은 신부가 있을지 몰라도 난 이 신부면 돼요 하면 수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더 많이 봐요. 한 사람 보고 제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마다 틀린 거죠. 바로 정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신랑은 그 신부하고 또 내일 데이트 한번 해봐도 돼요 하는 신랑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맞선에 2일에서 3일 정도 시간을 두죠. 근데 대부분은 첫날 맞선 다 보고 뭐 진이 빠진 거사들 어떤 신랑들은 많이 보고 싶어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 보고 나면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빨리 끝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첫날 보면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그 신부를 다시 불러서 또 한 번 더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택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맞선은 봤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짧은 기간에 물론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게 좋다고 하진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뒤에 보완으로 혹시 짧은 기간으로 인한 부조병을 우리가 회사에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신랑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클레임 같은 거 있을까요? 이런 거죠. 독특한 신랑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 고집이 있는 신랑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신부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이거야. 이래갖고, 이제 그런 신부가 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찾았어. 자기 이상형이라고 찾았는데, 한 3달 지나 보니까 외모는 이상형인데 마음이 이상형이 아닌 거야. 그러면 클레임이 들어와.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나는 이런 신부를 좋아해요 해갖고 자기가 선택했는데 나중에 내가 선택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 실비범 맞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신부도 같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신부를 뭐 혼을 내든지 고치라고 노력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 신부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신랑이 가지고 있는 고지식한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는 신랑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들이 저한테 혼나죠. 점검을 똑바로 안 했다고. 내가 신부 점검을 하듯이 우리 매니저들도 신랑 점검을 못 해요. 상담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신랑인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뭐. 가기 전 마음하고 또 가서 봤을 때 마음하고. 너무 결혼정보회사를 믿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결혼정보회사가 잘 살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 신부의 신상정보, 이 신랑의 신상정보를 서로 양쪽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거든. 우리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누구하고 하든 본인들이 판단하고 둘 다 좋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진행을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조건을 제일 잘 아니까 그 조건에 맞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보다 높은 이상형을 가지고 와서 그걸 찾아서 감당 안 돼갖고 허우적대고 이러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역시